네, 그 2일차 오후 첫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서정택 교수님을 모시고 OT 사이버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정태입니다. 네네. 그 서정택 교수님은 올해 2월까지 그 순천향대학교에 계시다가 올해 그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보보학회 CPS 보안연구회를 활발하게 운영하시고 매년 제주도에서 워크숍도 개최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그 네. 우선 그 CPS 보안연구회가 어떤 지금 일을 하는지 네.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PS 보안 연구회는 한국정보보학회에 등록되어 있는 20여 개의 연구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CPS가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의 약자인데요. 우리 국가 기반 시설의 제어 시스템, 전력, 원자력, 교통, 수자원 분야에 제어 시스템 분야하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 인프라와 관련된 이런 영역에 대한 보안과 관련된 또 보안 기술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연구회입니다. 현재 구성원이 한 24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회에는 국가기관, 연구기관이나 또는 학계의 교수님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시스템들을 현장에서 운영하고 계신 운영자 그리고 그런 공공기관의 이제 정보보호팀의 담당자나 이제 팀장님들 그리고 또 이 영역에 대한 보안 기술을 별도로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제 CPS 보안 분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활동하는 조직이고요. 네네. 그리고 저희가 앞에 이제 소개해 주셨듯이 1년에 이제 제주도에서 한 봄, 가을로 이제 1박 2일 행사로 워크숍을 CPS 영역으로 이제 개최를 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이제 7월 9일에도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네. 차세대 인프라 보안 워크숍을 서울에서 이제 하루 행사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차세대 인프라 보안 워크숍에서는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보안 이슈와 관련된 내용으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의 다음 행사는 이제 5월 20일, 21일 제주에서 개최되는 제8회 CPS 보안 워크숍이 됩니다. 벌써 8회군요. 예. 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OT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그 최근 OT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 강연 전에 OT 보안 또 생소한 분도 계실 테고 어떤 점에서 이제 OT 보안이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한번 네.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OT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사실 제어 시스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고요. 네네. 결국에는 국가 기반 시설에서 운영되는 제어 시스템들이 사이버 공격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제어 시스템들의 대상으로 이제 공격이 성공하게 되면 그 파급력이 대규모의 인명 피해라든가 대규모의 경제적인 피해로 발생되고 네. 또 사이버 공격을 통한 물리적인 파급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고 시스템이다 보니 네.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제1 목표로 타겟을 삼는 것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블랙캣이나 데프콘 같은 해킹 컨퍼런스에서도 최근 한 3, 4년 동안 이런 OT 영역에서 사용되는 PLC라는 제어 기기를 대상으로 해서 네. 취약점을 분석하고 모의 해킹한 결과를 지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최근에는 이 영역에 대한 랜섬웨어 감염도 이슈가 된 바가 있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OT 영역의 사이버 보안이 어떻게 보면 사이버 보안이라는 영역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중요도가 상당히 네네. 높은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해서 좀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본격적으로 우리 서정택 교수님의 OT 사이버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님, 교수님 그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가천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서정택입니다. 오늘 이 G프라이버시 2021 너무 의미 있고 또 역사가 있는 컨퍼런스에 이렇게 강연자로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OT 사이버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앞에 잠깐 소개도 해주셨지만
저는 사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 한 15년 근무를 하면서 또 이제 15년 안에 많은 기간을 사실은 국가기반시설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과제를 기획하고 연구하는 역할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도 이런 전력 스마트 그리드나 스마트 시티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사이버 보안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바 있고요. 최근에도 뭐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이런 영역에 대한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뭐 주요 경력이라고 좀 정리를 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렇듯이 뭐 전력 분야,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이런 영역에 대한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 분야에 앞에 소개드린 CPS 보안 연구의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우선은 앞에 이제 OT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지만 제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들이고 이 제어 시스템이 어떤 IT 시스템과의 차별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역에 어떤 사고 이제 사례들이 있고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역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이제 뭐 표준 진행 사항이라든가 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보안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동향, 특히 네트워크 레벨에서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한 이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 아이템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 부분에는 뭐 정책이나 표준이나 기술 또 이 인력 양성 측면에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가 생각하는 뭐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어 시스템의 개념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슬라이드를 보면 사실 지리적으로 원격으로 이제 분산된 자산에 대해서 감시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인데 결국은 원격지에 있는 다양한 기기들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제어 시스템이죠. 이 제어 시스템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력, 에너지를 생산하는 부분이나 원자력 발전소가 포함이 되고요. 또는 교통 분야, 철도, 항공, 지하철 이런 영역이 다 포함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수자원 분야에서는 우리 댐에 대한 수문 관리나 또는 정수 시스템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뭐 가스, 송유관 이런 시설들이 다 대상이 되겠고요. 이렇듯이 국가적으로 가장 기반이 되고 중요한 시설들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 제어 시스템입니다. 자, 밑에 구성도를 간단히 보시면요. 이 예전에는 사실 한 2008년도에 제어 시스템 보안이라는 걸 처음 시작할 시점에만 해도 현장에 있는 전문가분들이 이제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해커 공격자가 쉽게 공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 영역에도 과연 보안이라는 것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그런 주장을 사실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 시점에도 대부분의 이제 거의 대부분의 제어 시스템들이 그 일반 업무망 쪽하고 연결이 돼 있었고 또 제어 시스템의 운영 정보를 업무망 쪽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데이터를 빼내와서 또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완전히 폐쇄망이고 보안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사례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2010년도에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가 출현을 하면서 제어 시스템의 보안이라는 이 부분이 그만큼 또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IC62443이라는 표준에서 나름 이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OT 또는 제어 시스템, 제어망에 대해서 나름 이 구성도에 대한 참조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밑에 레벨 0부터 위에 이제 레벨 4까지 네트워크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세그멘테이션 하고 있고 보시면 내부 업무망 그리고 제어망에서 예전에는 내부망으로 직접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빼내왔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보안성을 더 강화하겠다고 해서 내부 업무망하고 제어망 사이에도 별도의 DMZ 존을 구성을 해서 DMZ 존 안에 제어망의 이제 정보를 받아내는 서버들을 설치하는 형태로 또 보안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오늘 많이 설명드릴 내용은 사실 이 제어망 영역 안에 레벨 0부터 레벨 3에 해당되는 내용이 그 영역이 될 거고 이 영역을 또 나름대로 운영부, 뭐 제어부, 현장부 형태로 또 구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다른 형태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요 슬라이드에서 좀 같이 보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블랙캣이나 데프콘이나 이런 해킹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PLC라는 제어기기에 대한 취약점이나 모의해킹 결과들이 발표되는 내용이 저 밑단에 있는 저 RTU PLC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라는 제어기기가 주요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앞에 말씀드린 이런 제어 시스템들이 각 분야마다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지를 좀 슬라이드 2장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전력 에너지 분야의 한전의 이제 송변열 스카다 시스템을 비롯한 또 뭐 각 발전소의 발전 제어 시스템, 그리고 가스공사, 송유관공사 이런 시스템들이 에너지 분야의 이제 주요 제어 시스템들이고요. 사실 2001년도에 시행된 정보통신 기반보호법에 이런 주요 시설들은 그 초기부터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이 돼서 최근에 이제 매년 취약점분석 평가를 하고 보안 조치를 적용하는 등 어떻게 보면 보안 관리를 관련된 이제 운영기관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수자원 분야에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뭐 발전 통합 운영 시스템, 수력 발전 관련된 시스템이고요. 다음에 뭐 댐에 대한 수문 제어라든가 또 정수 제어 시스템에서 정수 시설 안에서의 그 모든 것들이 다 PLC라는 제어 기기를 이용을 해서 제어를 통해서 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제 교통 분야잖아요. 교통 분야에 뭐 철도, 지하철, 항공 이런 다양한 영역의 시스템들이 대부분 다 제어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시스템들이 사실 국가 간의 어떤 이슈가 발생한다거나 국가 간의 사이버 공격을 할 때는 어쩌면 제1 목표 시설이 되는 시스템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제 제어 시스템 밑단에 설치되는 게 이제 PLC라는 제어 기기고요. 얘는 뭐 소형 제어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지금 밑에 보시면 뭐 상수도라든가 자동차 조립 라인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이 PLC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기기가 최근에 이제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주요 벤더사들의 제품을 보시면 이런 이제 PLC 기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사이즈도 다양하고 소형의 인베디드 운영체제 상에서 동작한 인베디드 기기들인데, 이런 시스템들이 이제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돼서 원격에 있는 장치들을 물리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제어하는데 활용되는 타겟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DCS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PLC보다는 약간 규모가 있는 제어 시스템이라고 이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보시면 화학 제조 공장이나 우리나라의 이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나 이런 영역에 이제 이 DCS 시스템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발전소의 뭐 터빈 제어, 냉각수 제어, 뭐 보일러 제어 이런 하나하나의 제어 시스템들 계통들이 이런 DCS 시스템 형태의 구성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뭐 ABB라든가 에머슨이나 주요 벤더사들의 이런 DCS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이건 단위 뭐 우리가 칭하기에는 시스템이라고 칭하지만 하나의 독립적인 네트워크 안에 많은 서버부터 말단에 설치되는 DCS나 PLC 제어 기기 단까지 전체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하나의 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CS라는 시스템이 또 중요 구성 요소가 되고요. 이 내용은 앞에 구성도에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밑에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부분이 사실 제어 시스템 영역이고,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또 상위의 그 이더넷 구간을 우리가 제어망, 그리고 밑에 뭐 DMP3나 모드버스와 같은 시리얼 통신 구간을 필드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중간에 이 팹이라는 장치가 TCP/IP하고 밑에 뭐 DMP3 간에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중간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치, 팹이라는 장치가 또 중간에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구성도에서는 어쨌든 상위 제어망, 밑에 필드 네트워크로 구분해 볼 수 있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설명을 마저 드리고 가자면, 현재 제어 시스템의 보안 기술이 적용되는 영역이 대부분 저 상위의 제어망입니다. 왜냐하면 TCP/IP 기존 이더넷 환경이랑 동일하다 보니 기존의 서버를 대상으로 하는 서버 보안 제품이라든가 뭐 백신이라든가 또는 패치 관리 시스템, 그리고 IDS, IPS와 같은 탐지 기술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적용하는 구간이 저 제어망 구간이 되겠고요. 근데 어쨌든 해킹 공격은 최근에 저 밑단에 있는 필드 네트워크 단에 있는 PLC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맨 뒤에 결론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보안의 영역을 저 필드 네트워크 영역까지 확장을 해서 보안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어 시스템하고 정보 시스템을 어떻게 보면 구성을, 아니, 그러니까 이런 특징을 비교하는 슬라이드인데 사실은 상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슬라이드고 이 슬라이드를 사실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면 뭐 1시간 이상도 설명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근데 한 두 가지만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자면 우선 제어 시스템은 특히 전력망에 특히 변전소에 설치되는 기기 간의 통신에 있어서는 강한 실시간성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스라는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에서는 UDP 통신을 하는데 보내고 받는데 4ms 안에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된다는 리퀘어먼트가 제시가 돼 있는 그런 강한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환경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보안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뭔가 기기 간에 인증하거나 암호 통신하는 데 있어서도 물론 이거는 변전소 안에 동일 변전소 안에 기기 간의 통신 구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강한 실시간성을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 보안 기술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무중단 운영, 우리 가용성 측면입니다. 사실 1년 365, 24시간 멈춰서는 안 되는 시스템들이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제어 시스템이다 보니 이런 시스템을 대상으로는 정보통일기반보호법에 의해서 취약전문서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현장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뭐 보안 스캐너를 돌린다거나 이런 점검이 사실상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장의 어떤 시스템이나 서버에 뭔가 취약점이 발견이 됐고 관련된 패치가 이미 나온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치 파일조차도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게 제어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패치 파일을 설치하는 과정 안에 재부팅이라든가 또는 생각하지 못한 뭔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패치도 마음대로 설치하지 못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IPS라는 장비가 어떻게 보면 탐지하고 나서 바로 필터링 기능까지 가져가는 정보보호 제품인데 IPS를 제어망 안에 설치한 운영 환경 안에서도 마음대로 그 필터링 룰을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격이라고 탐지한다 하더라도 그 이유는 공격으로 탐지한 것 중에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의 확률로 정상적인 트래픽이 공격으로 탐지가 돼서 필터링 되게 되면 그것조차도 장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 IPS를 설치해 놓고도 IDS 기능밖에 이제 운영하지 못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된 보안 사고와 보안 위협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0년도에 스톡스넷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2008년도에 제어 시스템 보안을 처음 이제 시작을 할 당시에만 해도 정부기관이라든가 관련된 공공기관에 가서 설명을 할 때 가상의 시나리오가 이런 것이 가능하고 이런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가상의 시나리오와 가상의 어떤 파급 영향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됐다면 2010년도에 스톡스넷이라는 악성 코드가 나와서 이란의 천여 대의 원심 분리기를 물리적으로 고장내키고 파괴시키는데 성공한 사례가 나옴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제어 시스템에 대한 공격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악영향을 입힐 수 있다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저 시점 이후로 제어 시스템 OT 보안이라는 영역이 사실은 중요도가 이제 인정이 됐고 많은이라는 표현은 뭐하지만 이제 투자가 시작된 부분이 있겠고요. 그 다음은 2015년, 16년 초에 발생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정전 사고입니다. 당시에 블랙 에너지 3.0이라는 악성 코드였고 결국에는 외부에 있는 공격자가 변전소에 있는 그 전력 스위치 차단기에 대해서 원격에서 임의로 클로즈 상태로 오픈 상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 내용이 다 분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을 통해서 대규모의 정전 사고를 실제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장에 있는 스톡스넷이라는
공격과 악성 코드와 2016년도에 블랙 에너지를 통한 대규모의 우크라이나 정전 사고가 사실은 제어 시스템 보안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획을 그은 피해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지만 이제 뭐 사우디의 그 석유 회사 아람코의 석유 회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드론을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뭐 폭탄을 이동을 시켜가지고 뭔가 이제 정유 시설에다가 불을 지피는 이런 사고를 우리는 접할 수 있었는데, 이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결국 사이버 공격이 어떤 물리적인 공격하고 같이 이제 융합되는 형태의 공격으로도 성격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PLC 관련된 슬라이드가 몇 장이 준비되어 있는데, 결국 이 슬라이드는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자면, 결국 여기서 이제 지멘스의 PLC가 주요 이제 타겟이 되었는데, 초창기 2015년도에 스텝 7 컴 프로토콜은 사실 보안 기능이 들어가 있는 프로토콜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블랙햇에 발표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이 PLC라는 제어기기가 이더넷 환경으로 연결돼 있으면 우리가 예전에 원바이러스를 자동으로 전파하듯이 악성 코드를 PLC에서 타 PLC로 자동으로 감염시키는 전파 기능도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됐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발표된 내용을 보면 지금 스텝 7 컴 플러스 프로토콜은 지멘스사가 이제 PLC의 그 네트워크 통신 프로토콜에 보안 기능을 이제 추가한 프로토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 암호화 과정에 대해서 분석자들이 분석을 통해서 또 취약점을 발견을 했고, 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런 지멘스 PLC의 통신 과정에 대해서 공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결국에는 EWS가 이제 엔지니어링 워크스테이션 서버라고 해서 제어기기의 컨피그레이션 정보를 제어로직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이고 서버인데, 요거하고 PLC 간의 통신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 EWS가 어떻게 보면은 가짜 EWS인지 우리가 승인된 정상적 EWS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부재했기 때문으로 그 취약점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한 사례가 2019년도에 블랙햇에 이렇게 발표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이 이제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 그리고 그 중에 현장 제어 기기인 PLC와 같은 기기에 대한 보안이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해커들에게 어떻게 보면 주요 관심 대상으로 부각이 됐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된 내용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2001년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시행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의해서 이제 이런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지정하고 취약점 분석 평가하고 보호대책 수립에 적용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그래도 효과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에는 이 국가 기반시설의 제어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는 공격 피해 사례가 큰 사고는 없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생각을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의 주요 이런 기반시설이나 OT 환경의 제어 기기를 대상으로 해서 랜섬웨어 공격을 포함한 사이버 공격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표준입니다. 이미 전력망에서는 IC62351이라는 전력 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사이버 보안 표준 내용이 있고, 이 사이버 보안 표준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뭐 신재생,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기의 분산 자원 영역까지도 고려를 해서 하나하나 파트들이 전력망,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보안에 대한 표준 내용이 IC62351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은 IC62443입니다. 우리가 ICS 보안, OT 보안에서 많이 현재 참조가 되고 있는 표준이고요. 특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 IC62443 4-2 항목이 이 산업제어 시스템의 각 컴포넌트별로 기술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어떻게 보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 내용을 보면 지금 보시면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인베디드 현장 장치, 그리고 호스트 장치,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 네트워크 구간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금 IC62443 4-2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런 제어 시스템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어떤 뭐 사전 검증이나 이런 제도에서도 사실 IC 62443 특히 4-2가 많은 부분 참조가 됐고요. 이 내용은 지금 KS 국가 표준으로도 정리가 된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은 너크 CIP입니다. 북미 전력 기구에서 만든 이 에너지 관련된 전력 관련된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규제 기준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안에도 지금 보면 CIP 2번부터 CIP 11번까지 다양한 항목들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에너지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요구 사항들이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내용은 향후에 우리가 이제 북미를 포함해서 해외에 전력 관련된 시스템을 수출하거나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이 아마 참조가 돼야 되고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만족해야 되는 요구 사항들이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CIP 내용은 이 정도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은 보안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제어 시스템에 대한 보안에 대한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이 시작된 것은 사실 제 기억으로는 2009년도입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여기 이제 슬라이드에 있는 일방향 자료 전달 시스템이나 제어망 안에서의 이상징후의 탐지 기술이나 이런 주요 기술들이 연구 개발돼서 현장에 이미 이제 도입되고 운영되는 시스템들도 있고 또는 최근에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이런 기술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좀 소개를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전력 분야에서 제어망에 있는 정보, 운영 정보를 업무망으로 가져오기 위한 일방향으로만 자료를 전달하고 업무망에서는 제어망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접근이 불가능하게 하는 단방향 시스템, 일방향 시스템에 대한 기술, 그리고 뒤에 많이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어망에서의 이상징후 탐지 기술 이런 연구들이 주요 연구 개발 기술로 연구 개발이 수행이 됐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앞에 설명드린 이제 물리적인 일방향 자료 전달 시스템이고요. 결국 제어망으로는 완전히 물리적으로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국내 주요 기반 시설들에도 기본적으로 이 물리적 일방향 전달 기술 단방향 장치가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국내 보시면 이런 제품들이 현재 국내 개발돼서 현장에 설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은 사실 많은 슬라이드를 할애해서 준비를 했는데 내용은 앞에 제어 시스템이라는 거에 상위 이더넷 구간을 제어망이라고 제가 구분을 드렸는데 제어망은 사실 기존의 이더넷 환경이랑 사실 동일하지만 문제는 제어망 안에 있는 기기들은 서버들은 상당히 그 대수가 어떻게 대수가 여러 대가 안 되고 네트워크 구성도 심플하고 그 기능 자체가 원격지에 있는 설비들에 대한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또는 오퍼레이터가 명령으로 제어 명령을 전달하거나 이 정도로 아주 심플하게 운영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화이트 리스트라는 용어가 이제 여기 처음 나오게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백신이나 또는 IDS, IPS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시그너처 기반으로 블랙리스트 기반으로 탐지를 하는 환경인데 사실 제어망은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그 안에 통신으로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상적인 메시지들을 화이트리스트로 정해놓고 이것을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상이야 아니면 공격이야라고 탐지하는 기술이 효과적이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이제 그런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라는 용어를 썼고 제어망 안에서는 이런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한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에 대한 시도 또는 현장 적용이 현재 많은 부분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관련된 내용을 슬라이드가 좀 많아서요. 좀 생략을 좀 하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특히 제어망에서는 네트워크 패킷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걸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정상적인 어떤 프로파일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1단계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기에 뭐 오전 오후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현장에서 사실 제대로 패킷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현장에 운영 중인 환경 안에서 예를 들자면 2주일이나 심지어는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트래픽을 다 수집하고 분석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루 이틀 동안만 수집을 하면 그 하루 이틀 동안 정상적인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화이트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의 네트워크 패킷을 분석하는 부분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패킷을 분석하다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쉽게는 간단하게는 어떤 IP 주소에 그러니까 그 패킷의 헤더 정보를 이용을 해서 비인가 IP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접근이라든가 또는 비인가 서비스에 대한 접근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보면 탐지가 가능할 수 있고요. 뒷부분에 이제 그 페이로드 부분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학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어망 안에서 이상 행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탐지하느냐라는 이 부분이 현재 많은 부분 진행 중인 숙제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네트워크 패킷을 수집하고 점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 시도가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도 보시면 다파에서 이런 대학교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보시면 공격 행위, 비정상 행위에 대해서 탐지하고 탐지가 됐을 때 네트워크를 어떻게 분리하고 피해를 최소화할지 이런 연구들을 이미 미국에서는 진행을 한 바가 있고 그 세부 내용 안에 보면 AI 결국 인공지능, 딥러닝,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비정상 행위를 탐지하고자 하는 연구 형태로 시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보시면 이 프로젝트에서는 발전소에 네트워크 패킷을 가지고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이런 연구도 이미 진행이 된 바가 있고요. 다음에 유럽하고 이스라엘의 7개국의 대학이나 기업이 모여서 또 동일하게 여기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가 이제 국가 기반 시설의 제어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AI 기반으로 여기도 사이버 공격을 탐지하는 연구를 이렇게 수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포스펙타 랩에서 이거 미국에 있는 랩인데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그 머신러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슈가 되는 부채널 공격이나 어떤 이제 새로운 기기들 또는 무선 네트워크로 침입해서 뭔가 무선 신호를 어떻게 보면 수집하고 분석하는 이런 행위의 공격에 대해서도 탐지하고자 하는 이런 연구를 또 수행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보안기술연구소에서 AI 기반으로 여기서는 그 그 현장의 운영 시스템에 그 운전 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운전 정보를 가지고 딥러닝 기반으로 학습을 하고 그 운전 정보를 통해서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기술 이전도 하고 또 관련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현장에 적용 검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스코 ICT에서도 여기는 패킷 데이터를 수집한 것을 가지고 자동으로 어떻게 하면 화이트리스트를 생성해서 만들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내용이 이렇게 외부에 오픈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카스퍼스키 거기서도 이제 AI 기반의 이상행위 탐지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부분이 수행한 바가 있고요. 다음에 홍콩대학교 연구팀에서 요거는 뭐냐면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런 연구를 하고 논문을 좀 발표한 바도 있는데 PLC를 대상으로 하는 제어기기를 대상으로 하는 포렌식 적용 그리고 PLC의 제어 로직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공격이나 이상행위를 탐지하겠다라는 내용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멘스의 스텝 7 컴 프로토콜을 예전에 보안이 적용되기 이전 프로토콜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 미국 뉴욕대 연구팀에서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서는 SBM 서포트 벡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화학 공정 내의 압력과 관련된 데이터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뭔가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서 이렇게 수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지금 보시면 전력망 안에 PLC라는 제어 기기에 대한 제어 코드를 가지고 대상으로 해서 학습하고 딥러닝 학습해서 이상을 탐지하는 것에 대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LSTM 방식을 적용하기도 했고요. 뒷부분에 가서 저희가 진행한 내용도 조금 소개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렇듯이 전국의 주요 대학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 논문도 있는데요. 결국은 11장의 슬라이드로 동향으로 소개를 드렸지만 많은 국가와 많은 연구진들이
제어 시스템에 대한 이상 행위를 탐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네트워크 패킷이나 PLC의 제어 로직이나 또는 운전 정보나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AI, 딥러닝,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학습하고 뭔가 이상을 탐지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연구를 많이 시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관련해서 니스트 IR8219라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행위 기반으로 이런 환경에서 이상을 탐지하는 어떤 이런 전 세계적인 주요 제품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기능에 대해서 정의하고 그 내용을 테스트한 내용을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문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겠고요. 2020년도 7월에 이미 이제 문서가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내용을 탐지해 보면 저 안에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이제 벤더사들의 주요 이제 정보보호 제품을 두 가지 이제 테스트베드를 만든 겁니다. PCS 네트워크하고 여기 이제 로봇 팔이 움직이는 그런 이제 테스트 환경을 구축을 해놓고 그 테스트 환경을 활용을 해서 지금 보시면 네트워크 베이스드로 이제 이상행위 탐지하는 시스템 그리고 에이전트 베이스드로 탐지하는 시스템 각각 사이버 X부터 저 하나하나가 전 세계 주요 이제 이 분야의 정보보호 제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운전 정보로 활용하는 저런 시스템들까지 해서 저런 제품들에 대해서 나름 성능 시험을 해본 겁니다. 테스트를 해본 거고 그 성능 시험하는 데 있어서의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항목으로는 여기 보시면 앞에 뭐 제가 언급도 있었지만 비인가 어떤 기기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출현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어떤 제어망 안에서 발생 가능한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얼만큼 제대로 효과적으로 탐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부분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사실 남동발전이라는 우리 발전회사가 사실은 주도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를 시도를 해서 발전소의 제어 네트워크를 가지고 패킷을 가지고 화이트리스트를 만들고 이상행위를 탐지하고자 하는 이런 연구를 이미 이제 시작을 해서 완료를 했고요. 이 내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판단이 돼서 산업부 사이버 안전센터에서는 이제 5개 발전회사, 한수원 이제 원자력을 포함해서 지금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보안 모니터링하는 관제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도 발전소의 제어망에 있는 주요 시스템에 대한 로그 정보, 그리고 운전 정보, 그리고 네트워크 트래픽을 이용한 어떻게 보면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분야에 대한 이런 과제를 어떻게 보면 큰 체계를 국내 에너지 분야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은 요 과제 안에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앞에 말씀드린 발전 이제 이런 제어망에 있는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지고 저희도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우선은 제어망의 로 데이터 네트워크 패킷에 대한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 분석을 통해서 각각 벤더사의 주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그 로 데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이제 그 어떤 의미들까지도 분석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 사실은 이제 전처리 과정을 좀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사실은 딥 오토 인코더라는 이제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이런 네트워크 패킷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실험을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어느 정도 탐지율이 좀 기대한 만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학습 알고리즘도 좀 활용을 하고 또는 다른 프로토콜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실험을 계속 이어서 할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어쨌든 제어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이상행위를 탐지하는 연구를 이 과제뿐만 아니라 타 과제들을 수행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결과를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지속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어 시스템 안전성 확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앞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취약점문서 평가가 어렵고 취약점이 발견이 돼도 어떤 조치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 뭔가 이런 환경 안에 뭐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오버홀 기간을 활용한다거나 또는 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이런 테스트 베드를 활용해서 이제 뭐 모이해킹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은
2001년도부터 시행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의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중심에 있는데 현 시점에서 뭔가 그런 법이나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그 공격 방어 훈련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제어 시스템이 또 주요 대상으로 실제 공격 방어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안에서도 현장에 운영 중인 시스템들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효과적인 훈련이 실시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 다음은 각 직무별로 담당자별로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 연구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보안 워크숍들을 통해서 많은 기술이 공유되는 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뭐 이런 이제 도입 이전의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분석 그리고 안전성이 확인된 시스템에 대한 적용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또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는 전력이나 원자력 분야의 연구 과제들이 이제 시작 정도 수준인데 향후에는 교통이나 수자원, 가스 분야에 대한 연구 영역의 확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가천대학교에서도 이제 9월 1일부터는 일반 대학원에 정보보호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석박사 과정을 뽑을 건데 그리고 이제 학부로 스마트 보안학과를 만들어서 이제 올해부터 50명의 학생들을 이제 가천대학교 스마트 보안학과에서 뽑을 겁니다. 결국은 정보보호에 대한 인력 양성이 필요하고요. 특히 뭐 저희 연구실에서 이 CPS 보안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듯이 국가 기반 시설 CPS, OT 영역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그 강연을 통해서 저희가 제어 시스템 ICS 카다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사이버 공격들이 네. 심각한 상황이고 국내에도 관련해서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이시고 또 관련해서 그 정책이나 그다음에 추진 전략 그다음에 도전 과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잘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이번 기회로 OT 보안 관련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교수님께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뭐 지금 또 댓글도 사실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장표에 이메일이 있으니까 네. 이메일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보내주시면은 교수님께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리고 교수님 네. 강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